현실을 모르시는 거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공약 과제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을 둔 채 이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제 이제 주민들의 저항도 생기고 또 실제 검토를 해보니까 그 가격도 이제 상당히 높게 형성되고 공사비가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만 전체 행복주택 사업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적정한 공사비 관리를 통해서 정부가 행복주택 시범지구로 선정한 목동 행복주택 부지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아직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선정한 7곳의 행복주택 부지 가운데 5곳에서는 아직 사업의 시행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행복주택 사업을 대표적인 서민 주거 안정 정책으로 홍보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시범지구 선정 단계에서부터 공사 과정에 이르기까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 사업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올해로 결혼한 지 3년이 조금 넘은 신혼부부. 결혼과 함께 아이를 얻어 벌써 4식구가 됐습니다. 하지만 택배 일을 하는 남편의 수입만으로 아이들과 함께할 안정된 집을 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한 숲밖에 안 나왔어요. 그냥 너무 되게 막 허름하고 그런 데서 애기는 또 키우기는 싫고 그래서 엄청 속상했는데 어쩔 수가 없잖아요. 전세로 알아보려고 했는데 전세는 또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부가 제공하는 임대주택은 치열한 경쟁률과 높은 가격 때문에 일찌감치 포기했습니다. 안 먹어요. 국민임대 같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비싼 거예요. 보증금이 1억이 되고 서울에 있는 국민임대는 들어가기 힘들다. 부부는 집값의 80%가량을 대출받아 어렵사리 지금의 집을 구하기는 했지만 앞으로 갚아야 할 빚이 더 걱정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도심에서 가까운 곳에 저렴한 집을 제공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행복주택 정책입니다. 유수지와 철도부지 같은 노는 땅들을 활용해서 집을 짓겠다는 겁니다. 구 경춘선이 지나던 태성부지. 당초 이곳에는 공원이 들어설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3년 이 지역에 행복주택 200호를 설립할 것이라는 정부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그러나 이내 주민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그동안에 그 철도 때문에 고생한 그 보상 차원이라도 그렇게 해서 이 공릉동에도 진짜 다른 데 보지 않게 이렇게 주민들이 살 수 있게끔 이런 녹지 공간이 생긴다는데 참 자부심을 갖고 주민들이 좋았었는데 주민들은 정부와 주민 사이에 어떤 합의 과정도 없었다며 국토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토부는 주민문화센터를 지어주는 조건으로 주민들과의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는 정부와 정식 합의는 없었다며 국토부 발표를 반박하고 있습니다. 합의된 사항은 없고 주민하고 국토부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다. 아무래도 뭐 입지 조건이 뭐 행복주택 입지는 뭐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행복주택 부지. 유수지 복개 공사를 한 땅을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모두 1,300세대의 행복주택을 건립할 예정이라는 정부 발표가 나오면서 주민들은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안전은 굉장히 걱정이 되죠. 실제로 여기서 그 예전부터 굉장히 수해가 많이 났던 지역이에요. 목동 초등학교 뭐 이런 데도 비록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계속 그 여름마다 수해가 있었거든요. 근데 유수지 위에 대규모 아파트가 건설되면 주변 지역이 홍수에 취약해질 것이라는 우려에서부터 지역이 과밀화될 것이라는 불만도 나옵니다.
해당 지자체는 사업을 진행한다면 유수지 안전 설비까지 포함해 평당 3천만 원이 넘는 공사비가 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LH가 당초 예측한 행복주택 공사비의 2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현장도 좀 보고 그리고 실제로 이게 유수지 위에다가 지어도 되는 곳인지라는 것도 좀 한번 보시고 또 주변에 또 교통 상황이나 이런 것들도 좀 보시고 선정했는지 그게 좀 의문스럽습니다. 전문가들은 공사비가 크게 상승한다면 저렴한 땅을 찾아 도심에서 가까운 곳에 임대주택을 짓겠다는 당초 취지가 퇴색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기술적으로는 다 가능하지만은 그만큼 비용이 들어갈 거고 토지가 비용이 안 들어가지만은 그 많은 것들이 다 다른 걸로도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잠실과 송파지구도 유수지 위에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일단 사업이 보류됐습니다. 안산의 경우도 처음 예정됐던 땅에 행복주택을 짓는 것을 포기하고 재건축 가구 가운데 일부를 행복주택으로 돌리기로 했습니다. 행복주택 시범지구들이 줄줄이 사업 시행에 난항을 겪는 가운데 정부는 지난해 가좌지구와 오류지구 두 곳은 착공에 들어가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360여 호의 대학생들을 위한 행복주택이 들어설 공사 현장. 보시는 것처럼 철길 바로 옆에 있는 유휴부지를 이용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소음과 먼지를 막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부지 안전시설 가운데 하나인 이른바 인공데크도 선로 위로 설치해야 합니다. 당초 국토부는 인공데크 설비까지 포함해 평당 모두 750만 원에서 900만 원의 공사비가 들 것으로 예상했지만 지금은 평당 최소 1,100만 원이 넘게 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가전지구 같은 경우에는 최초 예측한 그 사업비 자체가 너무 적어서 적은 바람에 그거에 참여하는 건설사들이 없었어요. 당초 예상보다 공사비가 늘면서 적자가 고스란히 LH에 돌아가고 결국은 세금 부담으로 메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사 시행을 맡은 LH 측은 상황에 따라 공사비가 바뀌는 것을 모두 예측하기는 힘들다고 말합니다. 평가력 해가지고 정부에서 저희한테 이제 재정을 지원해주거나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럴 때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주겠다는 거지 꼭 그 비용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철도 부지에 건물을 세우려면 특수설비뿐만 아니라 향후 건물을 유지하는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만큼 철도 부지에 집을 짓는다는 계획 자체가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합니다. 내진 기준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엄청난 어떤 특수공법들이 필요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유지관리 전문가가 기술위원회에 있어가지고 기술자문위원회에 있어서 그건 어떤 무죄까지 다 발치가 돼야 되는데 단지 목전에 단지 준공까지만 대책을 강구하다 보니까 철도 부지 위에 지어질 예정인 또 다른 행복주택 지구. 일대라는 거죠. 일대에 일단 지어진다는 거죠. 혹시 지난해 한 10월, 11월 쪽이라고 기억하고 계시나요? 정부는 지난해 이 지역의 행복주택 사업이 착공에 들어갔다고 발표했지만 아직 어디에서도 공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주변 기관과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착공 시작이라는 표현은 공사가 시작된 시점이 아니라 시행사를 선정한 시점을 가리킨 것인 만큼 허위 발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선선 착공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쓴 거지, 철도다 보니까는 호일측이랑도 공사 일정 같은 것도 세부적으로 더 협의를 하는 거가 좀 있고. 지난해 말 정부는 모두 26,000호의 행복주택을 사업 승인하고 6,000호는 착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실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곳은 서울 삼전, 서울 내곡, 서울 가좌지구 모두 498가구에 불과합니다.
국토부는 시범지구에서는 주민들과 시간을 두고 합의점을 찾고 지방으로 행복주택 건설 범위를 넓혀 행복주택 사업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사실 협의도 하지 않고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공사비가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만 전체 행복주택 사업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LH의 부담을 최소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 혼선 끝에 정부는 오는 2017년까지 당초 20만 호를 짓겠다던 행복주택을 14만 호를 짓는 것으로 수정해서 발표했습니다. 이 14만 호의 행복주택을 꼭 필요한 곳에 저렴한 비용으로 건설해야만 사회초년생들에게 싼 값의 보금자리를 제공한다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